나가 볼 건데 일단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시면 이제 수업을 한 20분, 30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눈동자가요 흰자가 보여요. 흰자가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졸리시죠? 그리고 이제 점점 눈이 감깁니다. 뭐 제가 최면술사 된 것 같아요. 이제 눈이 감깁니다.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면증을 이겨내실 때 제일 좋은 과목은 세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무시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많이 피곤한데 잠이 좀 안 와요. 그러면 비하 발언 아닙니다. 어떤 그 강사분들 중에 특히 좀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 있죠. 주로 이제 어른분들. 그렇죠? 그분들을 딱 동영상을 켜시고 그분이 세법 강의하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어느새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재미없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세법이 법 중에서 가장 인생에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내 인생에 실제로 머니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냥 뭔 상관이냐 부모님이 세금 내는데 맞죠? 그래서 주로 20대 이거 좀 혹시라도 비하 발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분들은 대부분 주무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시거나 뭘 하신다면 세법 시간에 잘 안 주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다 여러분들한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법이 가장 세법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는 진짜로. 아시죠?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여러분 회계보다는 세법 쪽이 엄밀히 얘기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세법 쪽을 좀 더 아는 게. 회계는 쓸모없냐? 아니 세법을 하기 위해서 회계가 좀 필요하긴 해요. 알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안 주무시겠지. 곡선을 깔았고요. 자, 해보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는 배우지 않았지만 뭔지 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1,0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했고 그리고 매출을 그 물건을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판 겁니다. 그럼 이걸 500원의 이익을 낸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000원에 매입해서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서 1,500원에 판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부가가치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뭐 경제학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요 아래는 경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뺀다라고 해서 얘를 공제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제가 빼는 걸 공제한다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다라는 것만 챙겨주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소비자이시잖아요. 소비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하신다라고 가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없으시죠? 맞죠?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사장님들, 법인의 사장님 좀 그렇다. 법인에서 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우리가 사장님을 좀 이쁘게 표현해 사업자라고 해요. 아시죠?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갖다 냅니다. 아시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세법을 만들 때 우리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 사업자에 대한 규정밖에 없어요. 소비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사업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띄울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납부세액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 이거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몇 %인지 아시는 분?
정답 어떻게 하셨대? 천재네.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집중하겠지? 칭찬해 줬으니까. 뭐, 맞죠?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10%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고 여기에 원칙적으로 10% 세율 곱한 걸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가로를 풀어 써볼게요. 가로를 풀었으면 우리가 매출 곱하기 세율이 나오고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용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라고 하고요. 매입 곱하기 세율을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는 걸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래요. 사장님. 여러분 사업자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좋죠. 세금을 적게 내니까. 알죠? 그러면 이거 마치 비용을 인정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무조건 빼주진 않아요. 아시죠? 뭐 예를 들면은요. 내가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물건 있죠? 그거를 내가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겁니다. 그거는 안 빼줍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한테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매입한 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사업자 입장에선.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비용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걸 매입세 공제다라고 하고 여기서 여러분 챙기실 건 매입세액은 무조건 다 빼주는 건 아니구만. 이 정도만. 아셨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기 A, B, C는 사업자입니다. 여기 소비자가 있죠,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A가 물건을 사온 금액은 어때요? 그러니까 최초로 만든 사람이면 최초로 만든 사람.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A라는 사업자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매입한 금액이 0이잖아요. 그럼 100원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싶으면 B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0원에 팔면, 110원? 100원에 팔면 되겠죠? 물론 알고 있어. 자, 그래서 100원에 팝니다. 아시죠? 4월 7일은 무시하시고, 좀 이따가, 우리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B는 A한테 100원의 물건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럼 위에 B는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대요. 그럼 B는 100원 주고 사왔으니까 C한테 얼마에 팔면 400원의 가치가 만들어져요? 저 500원 정도 잘하시네. 그래서 500원. 알죠? 자, 그러면 C는 반대로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그래서 C는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될까요? 1,000원 잘하시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2, 4분기 또는 2분기라고 하죠. 2분기. 맞죠? 우리 1분기가 1월 달부터 3월이고 나중에 하실 건데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즉 2분기. 우리가 2분기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라고 하면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맞죠? 그때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7월 25일까지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럼 A요. 그럼 A는 100원의 가치를 창출해냈으니까 여기에 10%인 10원을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본래는 자기 돈 가지고 내는 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절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비하는 세금.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내라 그거예요. 아셨죠? 소비하는 자가 내라고요. 그래서 A는 10원을 갖다 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 팔았죠. 500원에 팔았으니까 B는 세무서에 50원 갖다 내야 되는 거 7월 25일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의 10%인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자하고 구매자 중에서는 누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래서 구매자가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는 거예요. A가 10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A가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당신한테 물건을 100원에 파는데 거기에 10%인 부가가치 10원 당신이 저한테 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B도 알겠다. 저도 그런 건 압니다. 라고 해서 여기 A는 100원의 물건을 팔 때 B한테 부가가치세 10%인 10원을 걷는 거예요. 총 110원 걷습니다. 되세요? 그래서 100원은 A가 먹고요. 나머지 10원은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제가 납부세액이라는 건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거에 세율 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원칙이 10%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B는 자 보세요. 이거 무시하고 B는 지금 매입이 100원이죠. 일단 이거 무시하고요. 매입이 100원이고 매출이 500원이잖아요. 그죠? 500원이면 그러면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40원을 내야 되거든요. 맞죠? 40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B는 얼마 내고 있어요? 그렇죠? 50원을 내고 있죠? 맞죠? 왜 50원을 내고 있냐면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500원 있잖아요. 요 500원이 C의 매출액이죠. C의 매출액이 500원이잖아. B의 매출액이구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양아치라고 하죠. B의 매출액이 500원이죠. 근데 보시면 이 B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A는 B 전 단계의 사업자죠. 맞죠? 100원 하고요. 본인이죠. B 본인. 본인의 부가가치. $4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셔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다시. 그럼 지금 B가 내고 있는 게 50원이죠, 여러분들. 그 500원에 10%인 50원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50원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에다가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이 두 개를 더해서 50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 있죠? 여기에 10%인 10원은 A가 이미 냈어요. 그렇죠? A가 냈는데 다시 B의 매출액에 A의 가치가 포함되어서 또 과세가 되고 있죠. B가 또 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중과세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세금이 두 번 부과가 되는 걸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되세요? 그럼 이중과세를 방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지하면 돼요? 이 10원을 B한테 빼주면 돼요. 맞죠? 10원을 빼주면 B는 결론적으로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0원 낸 꼴이나 마찬가지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유념하실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줍니다. 그래서 B한테 100원 더하기 10원의 세금 계산서를 본인이 한 장 갖고 나머지 한 장은 B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B가 10원을 빼기 위해서는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지출을 했다라는. 아셨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 대사 몰라요? 장수원 대사, 로봇 대사 잘 모르시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10원을 빼는 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세금 줄이니까. 그럼 반드시 내가 매입세액을 10원을 꼭 부담했다라는 증명 서류를 보여줘야 돼. 세무서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출을 하면 요 10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 있죠? 이제 B도 C한테 500원에 팔 때 5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50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C한테. 되세요? 그래서 B는 C한테 550원 받고 500원은 지가 먹고 나머지 50원은 갖다 내는 거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C도 문제죠. 여기 보시면 좀만 참아야 이거 하고 쉴게요. 알겠죠? 마치 이제 어린아이 달래는 거죠. 혹은 좀만 제발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알죠? 저도 여러분들 뭐 사례 들면 저도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이거 설명했었나? 저 중학교 때 별명이 여관이었어요. 만약에 그 학교가 A라는 학교면은 A 여관이었습니다. 별명이. 맨날 잠만 자서 수업 시간에 게임을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코넷이라고 해서 인터넷 연결하면 모뎀을 연결하면 막 10분에 아닌가? 한 10분에 얼마였지? 아닌가? 10초에 20원인가? 해가지고 제 친구가 24시간 내내 돌리다가 그 통신요금이 140만 원인가 나왔어요. 알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막 전화기 뽑았죠. 전화가 안 와. 알죠? 그런 시절인데 제가 이제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려 잤지. 맨날 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좀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했죠. 저 새끼는 선생님이야. 저 새끼는 자꾸 나를 왜 자꾸 깨우는 거야. 나 자고 싶은데. 맞죠? 그땐 몰랐지. 제가 선생님이 되보니까 아는 거예요. 학생이 자니까 슬프다. 그죠? 신경이 쓰여요, 이게. 알죠? 그 말은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이 돼보시면 그걸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일어나라 했는지. 맞죠? 그 선생님이 자고 있는데 안 깨우면 그게 제일 또 비참해요, 진짜로. 맞죠? 널 포기했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맞죠? 좀만 참아요, 여러분. 알죠? 헛소리 했으니까 지금. 자,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C도 마찬가지예요.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죠. 뭐 500원이니까 500원에 10%는 5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50원 내야 되는데 지금 100원 내고 있잖아요, 세무서에. 그럼 이 1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요. 요게 C의 매출액이죠? 요게 C의 매출액이에요. 요 C의 매출액 1,000원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A의 부가가치,
100원. B의 부가가치 400원. 그리고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있죠. 그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본인 매출액 1,000원의 10%인 100원을 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100원은 전 단계 사업자들이 A, B죠. C 입장에서는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5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B가 C 전 단계 사업자가 B죠. B가 50원 냈거든. 50원 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에 요 A하고 B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50원이 또 C가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중과세죠? 그럼 이중과세를 제거하려면 이 50원을 C한테 빼주면 됩니다. 맞죠? 물론 C도 50원을 B한테 줬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빼고 있는 거 있죠? B한테 빼주는 10원은 C가 냈던 전 단계 사업자의 A가 냈던 10원을 B한테 빼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사업자 B가 냈던 50원을 빼주고 있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전 단계의 사업자가 낸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팔 때 우리가 사업자들끼리는 거래를 했으니까 B가 C한테 팔 때는 500원의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 이러지만 소비자한테 C가 팔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1,000원에 팔 때 자 여러분 1,000원에 지금 음료수 값은 1,000원이지만 저희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소비자님. 그래서 1,100원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쌍욕을 해요. 맞죠? 제가 왜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편의점 사장님은 음료수 값은 1,100원입니다. 알죠? 여러분이 딱 내고 네, 저 잘 먹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내가 뜯기고 있는 거예요. 부가세를요. 알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실제로는 1,100원 걷어요. 한꺼번에 원샷으로. 알죠? 근데 실제로는 1,000원과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세법의 위력이 벌써부터 큰일 났는데?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세무서가 걷어들인 세금을 볼게요. 자 A한테 10원을 받았지만 B한테 10원 돌려줬죠. 그때 세금 안 거쳤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B가 50원 냈지만 C한테 50원 빼줬죠. 그럼 우리가 세금 안 낸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B가 100원 내긴 했죠. 이 100원을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맞죠? 왜냐면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했거든요. 그럼 소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하는 거지. 맞죠? 구매자는 사업자분들 구매할 때 팔려고 하시는 거지 소비하려고 하시는 일은 잘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내요. 우리가. 그리고 소비자는 10원, 1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절대요. 왜냐면 세금 계산 같은 거 못 받거든요. 우리는. 알죠? 되셔요? 그래서 마지막.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거 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빼는 건 전 단계의 세액을 빼주죠. 그죠? 근데 꼭 세금 계산서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 서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수증이라는 거 받아보셨어요? 그냥 영수증.
현금 영수증 말고. 좀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영수증은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적격 증명 서류로. 현금 영수증은 인정하지만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과 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지만 빼줘요. 아셨죠? 자, 요 정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더웠어요, 솔직히. 그 말을 기다렸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8시 5분에 2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자, 보시죠. 여러분 수업할게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거. 우리 메인 매출 점표 입력 18점짜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자, 씹으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B예요, B. 알죠? B의 회계 처리. 아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앞에 자료 원샷으로. 자, 보시면 우리가 일단 B가 A한테 4월 7일 날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 줬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요 110원은 현금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현금 110원. 자, 그리고 B가 매입을 한 건 원재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는 원재료를 110원 주고 사온 거죠? 100원에다가 부가가치 10원까지 해서 그걸 현금으로 110원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원재료를 사면서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까지 줬죠. 근데 나중에 이 10원은 세무서에서 빼줄 거란 말이에요. 7월 25일 날. 그죠? 그냥 이 물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100원 주고 산 거죠. 왜냐하면 110원 부담했지만 세금 냈던 10원은 나중에 빼주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을 1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얘가 원재료다라고 하면 원재료 100원. 요게 차량이면 차량 100원, 차량 운반구 100원. 그렇죠? 비품이면 비품 100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 10원을 우리가 나중에 빼니까 매입세 공제라고 했죠. 매입세 공제.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 얘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정 과목.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는 일반 점표 입력에서도 냅니다. 그걸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몇 번 나왔어요. 얘는 오류 수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엄밀히 얘기하면 부가세 선급해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부가세 선급해 준 거. 근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요. 얘는 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납세금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7월 25일 날 빼주잖아요. 맞죠? 7월 25일 날 빼줄 걸 미리 납부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 10원은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잖아. 선납세금, 그래서 자산이죠.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니까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조심하실 게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무조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10원을 안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까 했던 여자친구 여러분 선물 사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매입세 부담하면.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C한테 500원에 팔았을 때 있죠? 어떻게 썼냐면 5월 7일 날 5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50원까지 걷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5월 7일. 해보면 자, 일단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B는 현금은 550원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B가 판매한 게 제품이래요. 예를 들어가 제품이래요. 그러면 B는 550원을 다 먹어요, 본인이? 아니죠. 얼마만 먹어요? 그렇죠. 500원만 먹죠. 그래서 이 500원만 수익,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50원을 우리가 매출세액이라 했죠. 그렇죠? 매출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이라 했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C한테 500원에 팔 때 5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 즉 매출세액 50원까지 합쳐서 일단 550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500원 본인이 먹고 50원은 들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입니다. 부채.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대변에 이 매출세액 50원은 부채가 적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 부채 계정 과목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예수금 좀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수금. 자, 왜 부가세 예수금을 쓰냐? 여기.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제3자가 C죠. 제3자인 C가 7월 25일까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수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원천징수하고 지금 하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가세를 붙여버린 거예요. 맞죠? 하지만 예수금하고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맞죠? 계정 과목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부가세 붙여버린 거고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2분기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했죠? 그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총 4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요.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정리. 정리가 뭐예요? 분계로 따지면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까는 거. 그래서 종료일 날 정리를 해요. 그럼 종료일은 6월 30일이죠. 2분기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고 종료일이면. 자, 그러면 자, 부가세 예수금 대변 태생이잖아요. 얘를 정리하면 차변으로 가고요. 동의되시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있는 놈을 정리하면 대변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6월 30일 입장에선 7월 25일까지 40원을 내야 될 부채죠, 의무. 그죠? 그걸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요. 맞죠? 6월 30일 입장에선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미지급 세금인 거잖아요, 부채.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언제 갖다 내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우리 시험, 그래서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보시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7월 25일 날 우리가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40원을 내면서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줘요. 들리세요?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40원을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오류수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원 내는 거 뭐 내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을 내는 거.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이 까여야죠. 맞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미지급 세금을 고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오류수정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자, 그럼 관련된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험에 좀 냈어요. 자, 어디냐면은요. 98회 5-2번? 2-5번? 98회 2-5번. 여기 있네. 여러분들 322페이지. 322. 322페이지. 자, 322페이지. 어디냐면 여러분들 322페이지에 5번이거든요. 5번. 자, 5번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날짜가 9월 30일이죠. 우리 나중에 이제 요 기간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우리가 3분기는 7월 달부터 9월이죠. 3분기. 맞죠? 그럼 7월 달부터 9월이면 9월 달에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마지막 날은요. 맞죠? 그래서 항상 여기 있죠. 여기 종료일 날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정리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보면 자,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자, 이기 예정 이런 거 무시하시고 일단 지금은 자,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자, 밑줄 부가세 대급금 800만 원과 부가세 예수금 1130만 원을 상계 처리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3분기의 마지막 날짜로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알죠? 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시는 거예요. 분계 해보세요. 분계 해보세요. 분계. 연습장 같은 데에다가 나중에 풀어보셔야 되니까. 네? 322페이지 5번. 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버리면 되죠. 저거 A형이에요. 입력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분계를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컴퓨터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컴퓨터 만지고 싶으시면 컴퓨터 하시고 손으로 일단 손으로 뭔가가 돼야 분계 끊을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거 아닌데? 다 가시는 거구나. 하셨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진짜 컴퓨터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컴퓨터를 열심히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씹으려도 될까요? 떠들어 볼게요. 말로 해도 되죠, 말로? 자, 거기 부가세 대급금이 우리 아까 자산이었잖아요. 얘를 정리하려면 대변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800만 원 이렇게 끊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였죠? 부채니까 얘는 차변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130만 원. 우리가 1130만 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 공제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납부세액이 아마 330만 원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납부할 세금을 10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조심하실 게 얘가 반대로 돼 있으면 뭘까요? 반대로. 숫자가 반대로 돼 있으면. 숫자가 그럼 반대래. 여기다 보면 이거죠. 숫자가 뭐냐면 요거. 아까로 따지면 숫자가 반대예요. 여기. 우리가 있죠?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뺀 거 납부세액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숫자가 바뀌면 매출세액은 800만 원인 거죠. 숫자가 바뀌면. 맞죠? 근데 매입세 공제액은 113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맞죠? 납부세액이 여러분 음수인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세법에서. 왜요? 자, 납부할 세금이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라 불러요. 돌려받을 세금. 알죠? 그럼 그때는 뭐로 잡을까요? 돌려받을 게 채권이래, 채권. 어떤 채권 잡을까요? 개정권 뭘까요? 채권.
받으러? 세무서가 어음을 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뭐로 할까요? 미수금 잡아요,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 외상매출금 잡으면 세무조사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외상매출금이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채권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무조사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미수금 잡 어쩌다가 채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개념감은 환급세. 아니 미수금 잡는 거,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잡아요. 미수금도 있어요, 채권이. 알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 제일 많이 내. 우리 시험 이론에서요.